그래서 질량 m을 h만큼 옮기는 데는 외부에서 일이 필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포텐셜을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물원에서는 이제 EP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일반 분리에서는 보통 포텐셜 에너지 그냥 다 U로 쓰는 편이에요. 지금 일단 EP라고 씁시다. 그러면 EP를 mgh 이렇게 쓰는 거는 특정 순간, 특정 위치에서의 에너지를 쓰는 타입이고, 얘가 위치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보다는 델타 EP가 플러스 mgh야 이렇게 쓰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한편 워크, 이번에는 중력이 한 일을 써볼게요. 중력이 한 일. 이 워크의 부호를 결정하는 룰이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랑 같으면 플러스, 반대면 마이너스 이렇게 쓰잖아요. 사잇각 세타일 때 우리가 엄밀하게는 이제 F랑 DS랑 벡터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내적인데 스칼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워크의 스칼라 표현이죠. 여기다가 절대값까지 써야 벡터의 크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아래, 이 경우에는 중력은 아래로 이동 방향은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한 일을 마이너스로 써야 돼요. 마이너스 mgh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운 걸 조금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이 중력을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중력은 보존력 중에 하나니까 보존력으로 대응시키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더 일반화시켜서 그냥 U, 포텐셜 에너지로 대응시켜서 써봅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워크, 외력이 일을 하면, 외부가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워크, 중력과 같은 보존력이 일을 할 때는 마이너스 델타 U, 포텐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호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제 위에 있는 거를 케이스 1, 아래 있는 걸 케이스 2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위치 P에서 Q로 입자를
가져오는데 한일. 이거는 보존력이 일한 거예요, 외력이 일한 거예요? 이거는 외력이 일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1에 대응시켜서 이런 아이디어로 푸셔야 되고요. 혹은 똑같이 위치 P에서 위치 Q로 입자가 이동할 때 전기장이 한일. 사실 정확한 표현은 전기력이 한일이라는 게 맞죠.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 2에 대응해서 푸는 게 맞아요. 이 부호관계를 일단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포텐셜까지만 쓰는 거와 포텐셜 에너지까지 쓰는 것은 달라요. 중력은 중력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분하지 않지만 특히 전기에서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전기 포텐셜과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달라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보통 U로 쓰고요. 전기 포텐셜은 V를 씁니다. 이 두 가지는 달라요. 단위가 줄 퍼 쿨롱이고요. 이거는 줄이에요.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전하당 에너지예요. 전기 포텐셜이라고만 쓰면 이건 에너지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점전하를 예로 들면 전기 포텐셜은 K R분의 Q 하면 끝나는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K R분의 QQ예요. 왼쪽 거는 이제 문장으로 쓰자면 Q에서 R 떨어진 곳에 전위 하면 끝나고 R 떨어진 곳에 다른 테스트 차지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포텐셜 에너지는 스몰 q의 포텐셜 에너지가 몇이야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또는 or 라지 q의 포텐셜 에너지가 몇이야라고 물었을 때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는 q와 스몰 q로 이루어진 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봐도 이것으로 대답을 해요. 입자가 두 개라고 곱하기 1을 하지 않아요. 입자 두 개의 컨피그레이션, 구성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예요.
근데 아까 그 기초적인 질문인데 물체 외력이랑 보존력이랑 같이 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입자가 이동하는 케이스가 하나 결정이 되면 네. P에서 Q로 입자가 이동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외력이 한 일은?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존력 혹은 전기력이 한 일은?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외력이랑 보존력이랑 부호 차이밖에 없으면은 그 약간 왜 개념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라지 Q라는 점전화가 만드는 전위인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중에 어디를 0볼트로 삼아도 상관이 없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볼트, 8볼트, 6볼트, 4볼트라고 합시다. 사실 이 예는 잘못된 예예요. 왜냐면 지금 거리가 비례하면서 내가 선형으로 감소시켰는데 원래는 더 초반에는 빨리 떨어지고 나중에 천천히 떨어져야 돼요. 그냥 예시로 삼아봅시다. 이 입자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이렇게 둘게요. 이제 라지 Q는 양수인 상황이고요. 왜냐 가까이 갔을 때 전위가 높은 거니까 양수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차지 스몰 q도 양수로 삼아 둡시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위치를 시킬 거냐면은 제일 흔한 쉬운 케이스가 4볼트 지점에서 출발시켜가지고 경로 1, 8볼트 지점에 도착하는 요 케이스를 볼게요. 그래서 이동 1을 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 델타 EK는 0, 2다. 0, 1대라고 쓸게요. (0일) 때. 자, 그럼 이런 질문들 대답할 수가 있죠. 델타 V 전위의 차이는 나중 거 8 V 빼기 처음 거 4 V 해서 플러스 4 V 이렇게 써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스몰 q가 2쿨롱이라고 플러스 2쿨롱으로 둘까요? 그러면은 델타 U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 지금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기 때문에 스몰 q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8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워크 외력이 한 일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워크니까 플러스. 외력이 한 일은 플러스 8줄이죠. 네. 그 다음에 워크 전기장이 일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전기력이 일한다예요. Q2가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전기력이 일한 건 몇이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동 에너지도 다루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운동 에너지도 다루는 걸 생각해 보면 정지 상태 입자가 점 찍고 경로 2 화살표 경로 2의 경우 이거 외력이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은 입자는 더 빨라지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외력이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원래는 더 빨라졌어야 되는데 덜 빨라지게 할 수가 있고요.
외력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게 그대로 무엇으로 바뀌면 돼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돼요. 아, 그럼 이 경우에는 델타 V는 나중 거 4 빼기 6 마이너스 2볼트 델타 U는 전해량 2만 곱해서 마이너스 4줄 그 다음에 이거는 워크 전기력이라는 보존력이 한 일은 플러스 4줄 그리고 이때 워크 외력의 개입은 없음 이때 워크 알자 힘이 한 일은? 이라고 물어보면 입자 입장에서는 알자 힘이 무엇뿐이에요? 전기력 뿐이니까 네. 이것은 완벽하게 워크 전기력을 대답하는 것과 같으며 또 동시에 알자 힘이 한 일은 무엇의 변화량을 알려준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려주고 입자는 운동 에너지를 플러스 4주를 얻게 되죠. 네. 근데 그러면 이동일의 경우에서 알자 힘은 그 0이죠. 알자 힘의 한 일은 0이죠. 왜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라고 썼기 때문에 1대라고 써놨기 때문에 알자 힘의 한 일은 그냥 무조건 0이 돼요. 알자 힘의 한 일이 0이라는 얘기는 이 녀석은 사실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라서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외력이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안으로 밀어넣고 있어서 알자 힘의 한 일이 0인 걸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알자 한 일? 알자 힘이 한 일. 그 이동일에서 외력이랑 전기력을 더하면은 0이잖아요. 그게 알자 힘의 한 일이 0인 이유인 거야. 네. 맞아요.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외력과 전기력 두 가지인데 네. 그러면은 그 4V에서 8V 어떻게 이동시켰냐고? 네. 등속 운동하면 되잖아. 물체가 등속 운동할 때는 힘이 필요하지 않잖아. 아, 그 등속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에 속력이 0이고 마지막에 속력이 다시 0이면 돼. 처음에 속력이 0인데 이제 가속시켜서 일단 안으로 당겼어. 그럼 외력이 더 세면 돼. 그쵸. 네. 그래서 운동에서 일단 공급해. 네. 그랬다가 어느 정도 가고 나면은 이제 전기력이 세서 오 하고 속력이 느려지게 만드는 거야. 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알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를 다시 감소시키겠지. 네. 결국에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알자 힘이 한 일을 모두 적분하면 그 값은 0이 나오지. 네. 아, 알자 힘이 0인데 물체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속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면은 외력이랑 전기력이 뭐 중간에 얼마가 됐었든 더해서 0. 적분해서 0인 되는 거죠. 네. 아, 네, 이해됐어요. 자, 외워야 될 답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걸 외워야 해. 결론 모음. 지금 이론 페이지가 아마 내가 6페이지, 7페이지 꽤 많이 넣었는데 내가 써준 것 이외에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은 거기 있는 걸 복습하면서 거기 다시 채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외워야 될 결론만 볼 겁니다. 일단 V라는 것의 정의는 Q분의 U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U라는 거를 전기력으로 표현을 하자면 Q분의 1에 곱하기 마이너스 워크 전기력이죠. 보존력일의 한 일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이제 U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델타를 붙이셔야 됩니다. 안에 줄로트 있어. 맨 앞에 내가 6페이지 정도가 넣어놨어.
자, 계속 이어서 쓸게요. 그러면 델타 V는 델타 U는 Q분의 1에 마이너스 전기력이면은 Q랑 E랑 곱하고 인테그랄 이동거리 ds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제일 오른쪽에 인테그랄은 그 워크에 대한 정의를 쓰고 있는 중이라서 벡터, 내적 이렇게까지 쓰셔야 됩니다. Q분의 델타 U는 Q분의 델타 U? 왼쪽에 빠졌어. 그래서 포텐셜 차이를 알고 싶으면 마이너스 EDS인데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 지금 내적 상황이에요. 내적 상황. 이 내적 상황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1차원이든 3차원에서 9든 이 두 개 벡터의 방향이 부호를 결정할 거예요. 적분을 안에서 바깥으로 했냐 바깥에서 안으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이게 포텐셜 차이를 구하는 전기장을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게 기본 사항이고 균일한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는 케이스는 평행판 축전기죠. 이때는 V는 ED의 개념으로 쓰면 됩니다. 이건 지금 스칼라식을 쓴 거예요.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는 직관적으로 바로 아니까 플러스가 있는 쪽이 높은 곳인가? V는 E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라시 Q에서 Q몰 R만큼 떨어진 곳이에요. 저기에 전하가 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V, R은 K 닷 R분의 Q 그냥 이대로 대입해서 쓰시면 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일종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물리 내용 기준으로 중요한 토픽이 지금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걔네들을 공부하겠습니다.